자, 교재는 178페이지 접견교통권입니다. 자, 의 보시게 되면 자, 변호인, 가족, 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물건을 수수하며 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접견, 수수, 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 접견교통권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그랬는데 이 체포 구속된이란 말은 이렇게 가로 열고 닫아보세요. 됐어요? 자, 밑에 근거를 가볼게요. 자, 헌법 제12조 사항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했을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체포 구속을 당했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체포 구속되지 않으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나요? 자,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옆에 변호인이 없던가요? 변호인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즉, 체포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자는 그건 얼마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 구속을 당했더라도 헌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체포 구속된 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을 알겠죠? 그렇죠? 체포 구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의자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형소법 볼게요. 자, 형소법입니다. 자, 조문을 가보니까 변호인에 되려고 하는 자 그랬죠. 그쵸? 이것은 피고인이 아니죠. 피고인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상대방이죠. 그쵸? 상대방. 즉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 접견교통권은 형소법에 근거를 둔 것이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성질을 가보시게 되면 자, 피의자, 피고인은 밑에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을 갖는다. 그쵸?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즉,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판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 갑니다. 자, 밑에 1번 판례 가보면 지금 피의자, 피고인이잖아요. 그쵸?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접견교통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밑에 헌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가보시게 되면 자,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구속당한 이 피의자, 피고인 이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기본권이다. 그쵸? 헌법상의 기본권은. 반면에 색깔 달리합니다. 변호인 자신이 갖고 있는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죠.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다? 소송법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요 위에 가보시면 2번 판례가 있는데 2번 판례는 11년도 경찰 승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결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나온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 제27조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27조 사항의 근거가 된다. 됐습니까? 됐고. 중요한 판례는 다음 판례입니다. 자, 여기 별표 쳐볼게요. 자, 변호인 밑줄 그어놨죠, 그쵸?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즉 변호인이 누굴 만나요? 구속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접견교통권은 헌법에 근거를 둔다 그랬어요? 형소법에 근거를 둔다 그랬어요? 형소법에 근거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헌법상 밑줄 그으시고 X. 밑에 형소법 동그라미 치시고 형소법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다. 따라서 이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려고 하는 접견교통을 제한하려고 하면 어디에 근거를 둬야만 된다? 밑에 법령 동그라미 치시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할 뿐이다.
법에 근거를 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윗줄에 수사기관 처분 밑줄 그으시고 X. 수사기관 처분에 의해서는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헌법 제12조 4항 나와 있네. 두 번째 줄을 12조 4항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랬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이 조문이 있네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했을 때에는 할 때, 요 구속입니다. 요 구속이죠? 요 구속이죠? 자, 이 구속은 옆에 사법 절차 동그라미 치시고, 사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행정 동그라미 치시고, 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된다. 됐어요? 된다. 아직 시험 안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따라서 헌법 제12사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역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례가 밑에 2번 나와 있죠. 자, 인천공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회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5개월째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구속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당연히 필기하세요. 이 사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근데 밑에 3번 보니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했죠. 거부한 것은 침해했는 것이다. 됐습니까? 됐고, 여기 1번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누구죠?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돼 있는데 구속된 2번 체크하시고, 그럼 구속되지 아니한 피고인도 피의자도 될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밑에 가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불구속 동그라미 치시고 피의자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위 피의자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3번도 받으시면 돼요. 3번도 체크하시고 4번도 체크하시고 판례가 있는 곳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의 동행으로 연행된 피의자, 피내사자도 될 수가 있을까? 당연히 되지. 당연히 그 조문에서 헌법 조문에서 누구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밑에 판결로지에서 임의 동행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 임의 동행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옆에 피의자 밑줄 그시고 밑에 피내사자 밑줄 그시고 둘 다 뭐다? 보장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시험 문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는 보장되지만 밑에 임의 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틀렸어요. 둘 다 뭐다? 보장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근데 밑에 판례 볼까? 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인데요. 자, 밑에 가보시면 수형자 나와 있죠. 수형자. 밑줄 그시고 재심 청구에서 재심 세무 쳐보시고 이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수형자에 대해서는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나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이 끝난 수형자 이 받을 숫자잖아요.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을 수형자라 그래요. 수용자는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수용자고 수형자는 기결수 말합니다. 기결수. 수형자는 이퀄 미결이 아니라 기결수라고요. 기결수.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뭐다?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형소법에 의해서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 청구 절차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됐고 상대방 볼게요. 자, 상대방은 변호인, 그 다음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까지 됩니다. 그쵸? 변호인은 알겠는데, 그쵸? 변호인은 누군가요? 변호사하고 변호인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했죠.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 등재된 사람이 변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뿐만 아니라 곧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쵸? 곧 되려고 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까? 이거 별표 쳐보시고. 자,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자,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즉, 그 아들은 지금 유치장 들어가 있어요. 유치장 들어가 있고, 사고 쳐서 유치장 들어가 있어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모가 변호인을 이제 섭외했겠죠. 섭외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데 이때 수사관들이 이 사람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한해서는 안 된다. 됐고. 자, 그 다음 밑에 가보시게 되면 자,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피의자, 피고인 등이 갖고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여기도 되려는 자죠. 되려는 자는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랬네요. 보호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보호되고 있나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형사법상의 권리에 그치는 거예요. 형사법상의 권리에 그치는 것인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상대방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 한번 볼게요. 자, 변호인하고 변호인 되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이 피의자하고 피고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변호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형사법상의 권리예요. 형사법상의 권리이지만 반대로 피의자, 피고인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주체를 변호인으로 잡게 되면 이것이 형사법상의 권리가 되는 것이고 주체를 피의자, 피고인으로 잡게 되면 이것이 헌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판례 가보시면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요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이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주체가 누군 거죠? 이 피의자, 피고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권 등의 표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려면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를 누구 잡았기 때문에 주체를 변호인 되려고 하는 자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을 잡게 되면 이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내용 볼게요. 자, 첫 번째 접견 비밀 보장 나와 있죠. 자, 맨 위에 판례 이거 별표 한번 쳐보시고, 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근데 이 접견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 접견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이 판례에서 헌법재판소 9일 헌마 111 결정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페이지 적으세요. 181페이지이고 이 판례가 바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판례입니다. 이것은 뭐다? 밑에 그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9일 헌마 111 판결이죠. 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할 때 이 접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실제로 지금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접견 중인 거예요. 지금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과 지금 접견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된다, 안 된다?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봤네요. 제한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때 접견은 뭐다? 실제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접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에서 어떤 것으로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됐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좀 길죠? 줄여서 형집행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형집행법 41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건 볼 필요 없고요. 자,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 안 돼요. 참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청취 안 되고 녹취가 안 돼요. 다만 앞에 끊고 보이는 거리에서 요 조문 체크하세요. 보이는 거리에서 뭔 할 수 있다? 관찰할 수는 있다. 빨간색 관찰 동그라미 치시고. 왜 참여하면 안 되나요? 왜 청취 녹취가 안 되나요?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외부로 나가서 이 검찰에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고 청취 녹취가 안 돼요. 누구일 때? 변호인일 때 그래요. 변호인일 때. 변호인이 아닌 제3자 있죠. 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앉아서 쓰고 있잖아요. 맞죠? 교도관이 옆에 앉아서 그들 내 대화 내용을 다 녹음 적고 있어요. 쓰고 있거나 녹음 듣고 있거나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변호인, 미결수랑 변호인과의 만남의 접견에는 둘이 만나는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가 안 된다. 아시겠어요? 대신 뭐는 가능하다? 색깔 칠할게요. 관찰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는 거리에서 보이는 거리. 그쵸? 이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부정 물품을 주고 받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판례 보시게 되면, 자, 밑에 판례.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하면 안 돼요. 자, 밑에 가보시게 되면, CCTV를 설치해서 관찰한 행위는 할 수 있나요? 관찰 가능해요. 관찰 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그쵸? 자, 다음. 자, 서류 물건 수수입니다. 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 피의자 피고인과의 서류 물건을 수수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열 압수가 안 돼요. 압수가 안 된다. 그 조문이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가볼까요? 자, 미결수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밑에 뭐다? 검열이 안 된다. 이런 말. 검열이 안 된다. 뭐를 빼고? 상대방이 변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서는 검열이 안 된다.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뭐다? 이때는 검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열할 수가 있다. 변호인임이 확인될 수 없을 때는 검열할 수가 있지만 확인되면요. 저 사람이 변호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검열이 안 돼요. 그런 내용. 자, 판례.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는 모든 서신을 이 모든 서신을 빨간색으로 할까?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밑에 통신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그게 변호인에게 가든 가족 친구에게 가든 누구에게 가든 봉함하지 않은 상태, 즉 무봉함 상태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형집행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지금은 뭐다? 봉함하여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은 무봉함이 아니라 봉함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100%가 되는 게 아니라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 그래서 뭐 마약이라든지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사고 친 사람들 있죠. 징벌실에 가 있다든지 조처실에 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수용자에게 보낼 때에도 역시 이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내고 있어요. 즉 결론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뭐다? 봉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는 봉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다? 옛날엔 전부 다 이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한 것은 침해가 되었다. 그쵸?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의사 진료 볼게요. 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의사를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진권이라 해요. 수진권. 진료받게 할 수 있는 거. 수진권. 자, 판례 볼게요. 이 판례 잘 나오니까 별표 쳐볼게요. 별표 끝에 하나 더 쳐보세요.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그쵸? 이 경찰관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국정원이 추천하는 요 국정원이 추천하는 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적법하다. 이것은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 처분이 아니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의사잖아요. 그쵸? 꼭 변호인, 당신이 지정하는 그 의사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찰관이 추천하는 네가 한 의사 말고 우리 쪽에도 의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 국정원이 추천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게 한 것은 위법 처분이 아니다. 어차피 이 사람도 의사니까. 그쵸?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변호인이 자기가 그 선정해서 데려온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가 있으면 이것이 그 비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법경찰관이 당신이 지정한 그 의사 말고 우리 쪽에 의사 있는 의사가 그 진료를 하게 하는 것은 뭐다? 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판례 잘 나와요. 정리해 두시고. 자, 제안 볼게요. 자, 제안. 그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법령에 의한 제한 가능하다 그랬죠. 즉, 제목이 지금 밑에 것이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3번이 비변호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1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에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해요. 그래서 1번 가보시게 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가보시게 되면 그럼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제한이 가능할까? 응? 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수사기관이 또는 법원이 제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할게요. 요 세모 쳐볼게요. 안 되는 거 세모 쳐볼게요. 그리고 밑에 되는 것은 동그라미 쳤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 판례 별표 쳐보시고. 접견교통권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변호인의 접견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밑에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법령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법령 동그라미 법령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는 거죠.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다면 색깔 달리해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도 안 되고요. 법원의 결정으로도 안 돼요. 됐어요?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법률로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자, 밑에 판례. 자, 여기까지는 했죠. 자, 앞에 9.1마 111 결정은 뭐다? 실제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밑에 이 변호의 접견교통권은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쵸? 자, 그 밑에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빨간색으로 법률로서 제한될 수가 있다. 그렇죠? 즉 법률로서는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사기관, 법원의 결정 갖고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법률로서 제한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법률이요. 형소법에는요. 형소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 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밑에 똑같이 이것도 법률에 의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가보면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물건을 수수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항들 나와요. 조항들. 이 조항들. 그렇죠? 이 조항들이기 때문에 형소법에서는
비변호인과의 접견 고통을 제한하는 권리를 두고 있어요. 형소법에서는 제한하는 권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 변호인의 접견 고통권을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고 형소법에서는 근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와는 달리 변호인의 접견 고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형소법에는 제한 규정이 없지만 이게 타 법령에는 있어요. 타 법령에는 제한 규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타 법령이 뭘까? 그게 형집행법이지. 형집행법. 그래서 그 밑에 가보시게 되면 2번 나와있죠. 2번. 그러나 구속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시간 제한, 이 시간 제한이라든지 흉기 등의 수술을 금지하는 것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쵸? 왜? 제한할 수 없다 했는데 이런 것은 제한한다 하더라도 접견권 제한이 아니다. 근데 그 시간 제한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이 형집행법에 나와 있다. 형집행법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치? 따라서 그쵸? 공휴일,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돼요. 변호인 접견 제한 가능하다 이 말.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이게 형집행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미결수하고 변호인이 접견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제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접견하고 있는데 교도관이 들어와서 접견하지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형집행법에 공휴일이나 빨간 날이죠. 공휴일이나 빨간 날에는 접견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이 페이지에 이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는 그 교재보다는 제가 좀 양을 좀 늘렸어요. 교재는 교재보다는 양이 좀 많죠. 근데 내용은 거의 볼 수가 있는데 교재 없는 것은 그냥 참고로 좀 봐두시고 그쵸?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번의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수용자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집행법 시행령에 가보면 시행령에 가보게 되면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호인 접견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구치소 교도소에 가보면 변호인 접견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냐고요. 보통은 09시부터 17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일날 이 시간에 와서 니들 마음 놓고 하라. 마음. 니들은 접견 시간이 제한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금 가족 친지 등이 접견할 때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30분 내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 가면 10분 주고 어떤 소 가면 20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있지만 미결수하고 변호인 간의 접견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17시까지 니들 마음 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터치 안 할 테니까. 그쵸? 여기서는 위에서 여기 나와 있잖아. 실제로 둘이 접견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 간섭하지 않겠다 이거 말이에요. 다만 멀리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은 할 수가 있지만 엿듣지도 않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자 변호인이 와서 나 평일날 바쁘니까 나 주말에 와서 접견하겠다. 문 좀 닫아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말에 쉬고 있는 교도관을 출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 물론 요즘은 주말 접견도 있습니다. 주말 접견도 있긴 한데 그 주말 접견이 이제 법으로 허용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안 될 듯, 그게 이제 뭐 옛날부터 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안 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변호인이 와서, 주말에 공휴일 날 와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교도관이, 그러니까 제가 적어드릴게. 여기서 적어드릴게.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접견 신청이 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교도관이 접견 신청을 불허했어요. 불허했단 말이에요. 불허했고,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 신청을 불허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됐잖아요. 평일. 이틀 후니까 이게 토요일이라면 월요일이겠죠. 일요일이면 화요일이겠고요. 이틀 후에 접견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접견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접견권동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2번을 가보시면 미결수와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바로 이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제짜리. 여기까지 한 문제짜리. 여러 번 책에는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제가 좀 더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자, 그 밑에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가 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초래가 되었을 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인정했을 때 이것이 침해가 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것은 이틀 후에 곧장 뭐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이틀 후에 곧바로 접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접견고통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요 세 줄도 한번 봐두세요. 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밑에 판례. 자, 법정역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 대기 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 교도관에게 접견을 신청했는데 이게 불허됐습니다. 이것은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출정 나가죠. 출정 나가면 소수의 출정 교도관들이 재판받는 사람들 뭐 적게는 뭐 1, 20명, 뭐 구치소 같은 경우는 뭐 3, 40명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재판 받기 전에 여기가 법정이라고 하면 그쵸? 법정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기실이 있어. 대기실. 그래서 이 대기실에 미결수하고 교도관이 요 대기실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벤치에 쭉 앉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포통지를 풀어주고 수갑 풀어주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번이 오게 되면 자기 차례가 되면 이제 들어가서 재판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도관은 뭐 하고 있겠나요? 이 사람들 감시하고 있죠. 그쵸? 감시하고 재판 받고 다시 오면 다시 묶어주고 감시하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공판 20분 앞두고 접견 신청했는데 교도관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왜요? 접견 신청을 해주게 되면요. 이 교도관들이 또 나가서 이 옆에서 또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 인원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인력이 하나 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교도관 하나 또 나가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 누가 지켜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접견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날이라든지 전전날이라든지 충분히 했었어야지 공판 20분 앞두고 바로 접견 신청하는 것은 뭐다?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호 인력 부족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교도관이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입니다. 의의 읽어보시고 근거 읽어보시고. 자,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해요. 그쵸? 왜 나와 있잖아. 여기 근거에서 그 조항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볼 필요 없고 이 법률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형소법뿐만 아니라 이 형집행법에서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서는 법원의 결정으로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도 가능하다. 지금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 근거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수사기관도 이 근거 조문이 나와 있고요. 읽어볼까? 자, 법원의 결정. 자, 여기 법원 나와 있잖아요.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이라든지 청구에 의해서 밑에 이 34조 규정한 외의 타인, 이게 누구죠? 이게 바로 이퀄 비변호인입니다. 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또 검열할 수 있고 금지할 수 있고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법원에서. 근데 제가 지금 도망, 죄증 인멸 염려, 직권, 청구 이건 밑줄 안 긋죠? 밑줄 긋지 마세요. 여기서 끊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밑에 거. 자, 의료, 양식, 의료품 요 세 가지 밑줄 쫙 끄시고 요것은 금지, 압류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압류할 수 있고 금지할 수 있는데 먹고 자는 거 있죠. 먹고 입는 것은 금지, 압수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요거 잘 나와요. 요 마지막 세 개. 요거 색깔 칠하세요. 그래서 요 색깔 칠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접견 금지 서류, 요 서류랑 물건 나와 있죠? 서류 물건 안에 이 의료 양식품 의료품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읽을 때 요 세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두셔야 돼요. 즉 먹고 입는 것은 금지 압수가 안 된다. 아시겠죠? 뭐 직권 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입는 것은 금지 압류가 안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요 91조가 바로 위에 나와 있죠? 91조 조항은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도 준용하겠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결정으로서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장면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앞에 지는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제한은 안 되지만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하자면 자, 피고인, 피의자가 누구를 만나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로만 제한 가능한 거예요. 맞죠? 이것만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응? 법원이라든지 안 되고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도 안 돼요. 그치? 여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두 번째 비변호인이죠. 밑에 비변호인 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죠. 제한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해요? 가능해요. 수사기관의 결정으로는요? 가능해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 법원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문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문조항이 있지만 이건 있지만 위에 있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는 법원이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문조항이 없어요.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그 위에 법원의 결정 관련해서 보시면 이 전면적, 개별적 금지할 수 있고 조건부 기한도 금지도 가능하고 참고로 봐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나와 있네. 자, 침해 보시게 되면 변호인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 신청일이 경과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견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경찰 수사관이 접견을 하지 아니한 것은 뭐다?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판례가 되는 것이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좀 봐두세요. 자, 그 다음 OX 판례. 자, 1번 판례 출제 잘 되고요. 2번 판례 출제가 잘 돼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요 1번 판례가 출제가 잘 돼요. 자, 올라가 보면 자, 구속영장에는 그 구금할 수 있는 장소로 특정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특정 경찰서 유치장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이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 와서 지금 유치되어 있는 이 사람을 만나서 변호를 할 거 아니, 그쵸? 그쵸? 접견 교통권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할 텐데 이 수사관이 이 사람을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 넣은 것이 아니라 밑에 국가안전부 청사에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다면, 그쵸? 그러니까 특정 경찰서에 넣은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이 특정 경찰서 유치장에 갔는데 이 사람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고 그럼 어디 갔느냐라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변호인이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만날 수가 없고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마지막에 변호인의 청구인의 방어권이라든지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디다 동그라미 치시냐면 밑에 구금장소의 의무적 변경은 뭐다? 청구인의 방어권,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 두 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 2번 판례 보시면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공범 가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접견 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공범 가담 이렇게 색깔 칠하시고 정당화될 수 없다.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판례 가보시면 지금 변호인이 피해자를 접견할 때 국정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정 촬영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침해라고 봤어요. 그 다음 자, 피징벌자가 금지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희망한다 했는데 이 교도소장이 이 금치 기간 중에 있는 이 피징벌자는 지금 징벌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징벌받고 있는 사람의 접견을 불허했다는 것은 역시 재판정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봤어요. 다음, 자, 교도관이 이 서류를 확인하고 그 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여기서 제목에다가 세모 쳐보세요. 세모 치세요. 이거 색깔 표시를 여러분 교재랑 좀 달리 했어요. 제목에다가 세모 쳐보세요. 한 것은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제목에다가 색깔 칠하시고 왜요? 왜 이거는 침해가 아닌가요? 끄집어내시면 내용을 읽어본 게 아니잖아요. 교도관이 미결수하고 변호인이 접견한 서류를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죠. 그쵸? 그냥 뭐다? 제목만을 기재하여 등재한 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기재하도록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다 근거 법률에 해서 등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접견교통의 침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 이것도 출제가 잘 됐어요. 별표 하나 더 쳐보세요. 그 다음 2번 판례 보시게 되면 변호인을 데리고 하는 자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 세모 쳐보시고 면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고 됐죠? 다음 구제도 한번 봅니다. 자, 변호인 접견교통을 침해했다고 했을 때 법원의 그 침해가 법원의 그 침해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면 이 법원의 결정이라면 뭘 할 수 있다? 보통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다면 준항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준항고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건 다 했어요. 그쵸? 보통항고, 준항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전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구금시설의 직원, 교도소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 할 수 있어요? 준항고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랬잖아. 2번 체크하세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지금 준항고를 할 수 있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도소장이 왼쪽 페이지처럼 여기 자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이 피징벌자가 그쵸? 금치기간 중에 징벌실에 살고 있잖아요. 일반 수용자 거실방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쳐서 징벌실 들어가잖아요. 징벌실 들어가면 일을 못해요. 정역에 복무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게 돼 있다고요. 출력이 안 돼요. 공장에 가서 일을 못 시켜 또 사고 칠까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징벌실에 가둬두기 때문에 그걸 금치라 그래. 금치. 그러니까 그 금치 기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 받고 있는 기간 중에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변호인과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교도소장이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쵸? 이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 할 수 있냐고. 준항고. 준항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준항고는 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도소장이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도소장의 그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즉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 자, 여기 나와 있네. 항고 준항고가 안 된다고요. 항고 준항고 안 된다. 그래서 구치소장의 접견 불허 처분. 땡땡. 준항고 안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문제집에. 구치소장 밑줄 그시고. 자, 다음 항소 이유 나왔네. 항소 이유. 자, 항소 이유는 뒤에 따라가서 배울 거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검사나 사법경찰관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뭘 한다? 417조가 뭔데? 에 따라서 법원에 그 처분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417조가 뭔데요? 이 준항고예요. 준항고. 준항고 적으세요. 준항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장소 변호인 접견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만 갖고서는 자, 수사기관 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만 갖고서는 뭐다? 독립한 상소사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이건 독립상소사위가 독립한 상소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건 준항고 사유가 되는 것이지 독립한 상소가 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판례도 출제 잘 돼요. 이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 자, 다음. 자, 지금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죠? 지금 제목이 접견고통은 침해에 대한 얘기잖아요. 침해에 대한 얘기. 침해에 대한 것은 자,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 처분에는 준항고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 교도소장 같은 경우는 항고, 준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지 교도소송 같은 경우는 항고준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다음 그리고 이것은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배제가 돼요.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어댔어요. 자, 그리고 검찰 송치가 됐죠.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는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어된 상태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만나서 신문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잖아요. 즉 이것은 변호인 접견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것이 준항고 절차에서 위 접견 신청이 불호가 취소됐어요. 취소가 되어서 나중에 접견이 허용됐어요. 라고 했을 때 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한 제1차 피의자 신문 조서는 뭐다? 밑에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신문 조서는 뭐다?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잘나봐요 출제. 잘 되니까 받으시고. 자, 그 다음. 자, 원래는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자, 여기다 적으세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변호인 접견하기 전에 작성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게 판례고, 또 검사의 비변호인 접견 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던 사례적만으로는 역시 이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임의성이 있다. 그래서 뭐다? 있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랬고, 자, 비변호인이죠. 비변호인과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인해서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문조서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성이 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례. 이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예외 좀 받으시고요.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증거 능력 파트에서 다시 한번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